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이른들 먹을 때까지도 몰랐다. 그날 나는 도둑년 소리를 들었고 손주를 잃을 뻔했고 그러다가 동네 영웅이 됐다. 전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다. 내 이름은 박순옥.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손주 하나 바라보고 사는 평범한 노인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근데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생각보다 꽤 막장이었다. 아들 집안, 며느리와의 전쟁, 손주 주원이가 중간에서 찢기는 꼴까지. 그러다가 내가 선택한 게 바로 노인 일자리였다. 돈 몇 푼 벌어보자고.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 2라운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자존심에서였다. 그날 오전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서 나는 한 장의 안내문을 보게 됐다.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 모집 65세 이상 우선 선발.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아무 장식도 없는 안내문이었는데 내 눈에는 금칠해 놓은 간판처럼 보였다. 그래, 나도 벌어보자. 손주한테 용돈도 한 번은 내가 쥐어주고 며느리한테도 밥값 정도는 내가 내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출근이란 걸 해본 게 언제였더라. 남편 살아있을 때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잔반 치운 게 거의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손주 봐주고 집 청소해주고 명절 음식하고 그걸 다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지 누구 하나 일한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다. 나는 안내문을 찢어지게 읽어본 뒤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이거 바리스타 하는 거 나이 많아도 신청이 되나? 직원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슬쩍 훑어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어르신 나이시면 딱 대상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오랜만에 나를 누군가 대상이라고 불러줬다. 징병 대상도 아니고 지원금 대상도 아니고 일할 사람으로 보는 대상.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괜히 어깨가 펴졌다. 근데 문제는 집이었다. 현관문 열자마자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다녀오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그 말 속에 깔린 뜻을 안다. 괜히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아프시면 병원비 또 나가요. 이 말이랑 한 세트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냥 동사무소. 요즘 뭐 해주나 해서 구경 좀 했지.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웬만하면 혼자 멀리 다니지 마시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내 나이가 되면 세상이 죄다 이상한 사람이고 나만 약자인 것 같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취급된다. 나는 그게 싫었다. 저녁에 아들 준호가 퇴근해 왔을 때 나는 마음을 조금 꺼내보기로 했다. 야, 준호야. 우리 동네에 노인 바리스타 뽑는데 커피 타주는 거. 준호는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다. 에이, 엄마 커피 타다가 허리 끊어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엄마 나이 때 일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뜨끔했다. 그래, 나는 넘어진다. 근데 너도 언제까지 안 넘어진다고 장담하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손주 방 앞에서 겨우 삼켰다. 왜냐, 주원이 방에는 우리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으니까.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제일 먼저 깨지는 건 저 사진 속 웃음이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신청서를 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혼자 결정한 일을 했다. 교육 첫날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커다란 에스프레소 기계, 스테인리스 잔, 반짝거리는 유리잔들. 내가 평생 만져온 주방 살림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다. 교육 강사는 26살, 이름이 은지라고 했다. 머리 하나 묶어 올리고 손에는 타투처럼 작은 문신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저게 뭐냐 한마디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부럽기도 했다. 나는 내 몸에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칠해본 적이 없는데 쟤는 저렇게 자기 몸에 자기 인생을 새기고 다니네. 은지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커피 친구 되는 거예요. 그 말투가 귀엽기도 하고 조금 가볍기도 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누군가 나를 학생 취급해주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으니까. 교육생은 16명이었다. 70 넘은 이도 있고 60대 초반도 있었다. 엉거주춤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은지가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무섭고 떨려요. 어르신들 여기 가운데 레버 있죠? 이걸 당기면 샷이 나와요. 손목에 힘주지 마시고 눌렀다가 살짝 떼주세요. 나는 레버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기계에서 우웅 소리가 나면서 검은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각 갈린 원두 향이 코끝을 확 스쳤다. 그 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큰 통에 커피 타서 들고 다니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땐 설탕이랑 커피 가루만 쏟아 넣던 게 다였는데 지금은 내가 샷이라는 걸 뽑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우스우면서도 괜히 자랑스러웠다. 한 달 교육 끝에 우리는 각자 다른 카페로 배치됐다. 나는 별빛 다방이라는 동네 카페로 가게 됐다. 간판은 현대식인데 이름은 왠지 예스럽다. 주인은 35살, 이름은 민수였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로 산 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 셔츠는 사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새 것이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순호가 오늘부터 너는 그냥 늙은 엄마, 늙은 할머니 아니야? 직원이다. 월급 받는 사람이다. 카페 문을 열자 민수가 고개만 슬쩍 들었다. 아, 어르신이세요? 앞으로 평일 오전만 도와주시면 돼요. 청소랑 설거지 위주로 하시고 커피는 제가 할게요. 샷은 좀 어려우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다. 한 달 동안 레버 당기고 라떼 폼 올리는 거 배우러 다닌 게 갑자기 싹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고 말했다. 뭐 몸이 따라주면 조금씩 배워볼 수도 있지. 민수는 애매하게 웃었다. 현실은 더 차가웠다. 내 자리라고 해봐야 구석 진열장 옆에 쌓인 종이컵 박스 옆이었다. 손님이 많지 않을 때는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유리창 닦기, 마감 시간 다 되어서야 가끔 어르신, 이거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하며 뜨거운 물만 나오는 버튼을 가리켰다. 그걸 커피 배우는 시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 여자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말했다.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옛날 다방 커피 없어요. 프림 잔뜩 들어간 거. 민수가 곤란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런 뜻이 있었다. 어르신 이럴 때 쓰려고 모셔온 거예요? 나는 슬쩍 앞으로 나섰다. 아, 그건 내가 잘하지. 손이 먼저 움직였다. 설탕, 프림, 커피 가루 비율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됐다. 이 집 아줌마 입맛이면 설탕은 이만큼, 프림은 약간 줄이고 커피를 내밀자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 크게 눈을 떴다. 어머 이 맛이네.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 다방에서 마시던 그 맛.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하루에 한두 명씩 다방 커피 주세요 하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옛날 노래만 나오는 플레이리스트를 깔아달라고 한 중년 남자 손님이 여기 올 거면 다른데 커피는 못 마시겠네라고 혼잣말로 말하고 갔다. 민수는 조금씩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나를 귀찮은 지원 인력 정도로 보더니 얼마 뒤에는 내게 슬쩍 물었다. 어르신 그 비율 어디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손이 기억하지. 종이가 기억하는 거 아니다. 카페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다. 시청에서 보내준 시니어 일자리 담당 직원이 점검 나오던 날,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없었으면 이 가게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꽤 달콤했다. 평생 누군가를 살리느라 살았는데 처음으로 가게를 살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다. 달콤한 뒤에는 꼭 쓴맛이 기다리고 있다.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시청에서 들은 금액보다 적었다. 에이,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런가. 나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어봤다. 결석한 날? 없다. 지각한 날? 없다. 몸이 아파도 나는 약 먹고 나갔다. 쓰러져도 바닥에서 한번 버티고 집에 가서 쓰러지자는 심정이었다. 다음 달 또 적게 들어왔다. 세 번째 달 나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저기 시에서 들은 금액이랑 내가 받은 금액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공제되는 게 있냐? 민수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니 대충 대답했다. 아, 어르신 요즘 손님 없어서요. 제가 조금 맞춰서 드린 거예요. 원래는 더 적어야 하는데 제가 챙겨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를 위해 손해를 본다고? 그런 세상은 없다. 나는 고민 끝에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인 일자리 교육 때 가르쳐준 대로였다. 혹시 힘들어도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어르신 혼자 참으시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혹시 급여 명세서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럼 어르신 계좌 내역이랑 근무일지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공책을 꺼내 들었다.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출근한 날마다 동그라미를 쳐둔 달력을 함께 사진 찍어 보냈다. 손이 후들거렸다. 이거 괜히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했다가 나만 잘리는 건 아닐까? 근데 이미 알고 있었다. 평생 그냥 넘어가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시어머니한테도 참고 남편한테도 참고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도 참고 그렇게 참다가 돌아보니 남은 건 원망뿐이었다. 이번엔 달라야 했다. 며칠 뒤 시청에서 직원 둘이 카페로 찾아왔다. 민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직원들은 나와 민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어르신이 적어주신 내역과 저희 지급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고작해야 내 통장 숫자만 바라보고 섭섭해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우리 모두의 몫을 조금씩 떼어가고 있었다. 나보다 먼저 일했던 어르신들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 분통만 삼켰겠지. 조사가 진행되자 민수는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어르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어쨌든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예전 기억이 확 올라왔다. 남편이 병원에서 갑자기 세상 떠난 날 의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약해져 계셔서 뭐 이렇게 되신 거죠. 그 말은 사실상 이 말과 같았다. 어차피 이렇게 될 사람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너희가 조금씩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많이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이라도 나랑 다른 어르신들 몫에서 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늙었다고 그냥 모를 거라 생각하면 안 되지.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다. 마치 예전에 나보다 20살은 더 젊어진 것 같았다. 며칠 뒤 시청에서 정식 결과를 알려왔다. 민수는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계약 해지. 나는 밀린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추가로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 명목의 감사장까지 받게 됐다. 그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지만 내 인생에서는 가장 무거운 종이었다. 그 와중에 집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 준호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다. 이 나이에 잘리면 어디 가서 뭐하냐는 말을 이제는 아들이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다. 멱살 잡고 싸우던 부장님 욕을 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이 적힌 해고 통지서를 붙들고 있었다. 며느리 수진 표정은 얼음장 같았다. 이 나이에 애 아빠 백수 되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그 말 뒤에는 늘 이런 말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 좀 하지 마시지. 그때 수진이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 카페 일은 계속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다른 자리라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처음 바리스타 한다고 했을 때는 말렸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일해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 세상 참 묘하다. 어디 가서든 내 존재감은 월급과 같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그때 시청 담당자가 또 한 번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 하나 나왔는데 학교 앞 등하교 안전 도우미랑 동네 순찰 같이 하는 건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 합시다. 커피는 눈치 보면서 내렸는데 이 일은 누구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 일은 생각보다 잘 맞았다. 형광색 조끼 입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줄줄이 걸어 나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 인사가 집에서 듣던 말과는 너무 달랐다. 집에서는 늘 어머님, 거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님, 그거 다칠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들었는데 거리에서는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다. 어느 날은 술 취한 남자가 학교 근처 담벼락에 기대서서 욕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나도 나이 들었는데 저런 사람한테 괜히 나섰다가 밀치기라도 당하면.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주원이 또래 아이들이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위험해도 그냥 있을까, 나설까? 그 눈빛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저씨, 여기 학교 앞입니다.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른 데로 가시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내 안에 이런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술 취한 남자는 한동안 욕설을 내뱉다가 결국 욕 한마디 남기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아이들 몇이 박수를 쳤다. 와, 할머니, 짱. 그날 저녁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학교 앞에서 취객을 막은 멋진 시니어 도우미 할머니, 감사합니다. 댓글에는 요즘도 이런 어르신 계시다니 뭉클하네요. 우리 애가 그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지켜줬어라고요. 그 글을 며느리가 보여줬다. 어머님, 이거 혹시 어머님 아니세요? 나는 괜히 모른 척했다. 에이, 동네에 다른 할머니들 많지. 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속으로는 그래, 나다. 평생 누가 지켜주기만 기다리는 줄 알았지? 나도 지킬 수 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멸시하던 사람들은 조금 조용해지고
새로운 부탁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청에서는 나에게 노인 일자리 설명회에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르신 같은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다른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거든요.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 이번엔 내가 해보자. 내 세대 입으로 내 세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호기가 꿈틀거렸다. 설명의 날 나는 오래 묵힌 양복을 꺼내 입었다. 남편 제사 때 말고는 거의 안 입어본 옷. 주원이 앞에서 할머니 멋있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너 아직 살아있네. 주름만 늘었지. 눈빛은 그대로네. 마이크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입은 이상하리만큼 잘 움직였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처음으로 풀어놓았다. 저는 박순옥입니다. 72에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해고도 당해보고 다시 취직도 해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살렸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숨기지 않고 말했다. 카페에서 월급 조금씩 떼인 이야기, 사장에게 따졌다가 조용히 넘어가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하고 신고까지 했던 일. 그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잠깐 멈췄다. 사실 예전에 나였으면 그냥 참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뭘 따지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참으면 나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하겠더라고요. 청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아,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 설명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주머니, 나도 남편 죽고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듣고 보니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아직 끝난 거 아니지요? 나는 크게 힘주어 대답했다. 안 끝났어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호가 웬일로 먼저 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라면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오늘 강연 잘했어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시청 담당자님이 전화 줬어요. 엄마 덕분에 이번 프로그램 신청자가 확 늘었다고. 어머니가 별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되게 멋있으셨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아들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달콤했다. 엄마 멋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부당했던 거, 무시당했던 거 모두 조금은 상관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손자 주원이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받아보니 노트 한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동네 영웅 할머니. 할머니는 나를 지켜줘요. 학교 앞에서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지켜줘요. 할머니는 가끔 화도 내지만 그래도 내 편이에요. 나는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다가 나는 결국 소리 없이 울어버렸다. 손주는 우리가 싸우는 걸 다 보고 있었다. 우리가 언제 웃고 언제 서로 등을 돌렸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마지막으로 내 안에 복수심 하나를 내려놓기로 했다. 며느리한테 느꼈던 억울함, 아들한테 느꼈던 서운함, 세상한테 느꼈던 분노.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내가 먼저 한 발 정도는 내딛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풀어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 노릇만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화도 잘 나고 섭섭함도 잘 느낀다. 다만 예전처럼 참고 입 다무는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기로 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상처받는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노인 일자리는 내게 돈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이젠 누가 묻는다. 어르신, 왜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일을 하세요? 그냥 손주들이랑 놀면서 쉬셔도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나는 이제야 알았거든. 일이 나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일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다는 걸.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덧붙인다. 늙은 몸으로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나가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조연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내 이야기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늙은 여자가 막장 인생 끝자락에서 조금 뒤늦게 자기 몫의 용기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도 나는 믿고 싶다.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나처럼 이 나이에 뭘 해라고 스스로를 잘라버렸던 누군가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동사무소 앞 게시판을 한 번은 더 쳐다보게 될 거라고. 살아있는 동안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포기한 날이 끝인 거지 나이가 끝을 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그냥 이 나이에 뭐라고 한숨 쉬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한 번은 속으로라도 따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은 더 해보자.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그게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첫 문장이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의 새로운 인생도 그 문장으로 시작될지 모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